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한때 최고의 땅값과 최고의 상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에 있는 서면 상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서면 상권이 이렇게 지금 아무리 좋은 1층 자리에 금강제야의 최고의 어떤 상권이 지역 옆에도 지금 임대료, 특히 공실이 지금 막 붙어 있고 권리금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문구, 플랜카드가 많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실 코로나19 시대 때는 뭐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권이 아마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가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상권이 좀 많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외출을 하고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는 어떤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면 상권이 지금 맥을 못 추고 계속 이렇게 공실로 계속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면 부산의 최고 상권이라고 하는 서면 상권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땅값이 비쌌던 서면 1번과 금강제야의 주변 상가도 줄줄이 지금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1층 상가의 임대 현수막에는 권리금이 없다, 그 좋은 자리에 권리금이 없다라고 하는 어색한 이런 문구들이 여러분 심심찮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부산의 가장 비싼 땅값이 어디냐라고 하면 금강제야 옆에 있는 50평 그리고 100평 정도 되는 1층 상가가 가장 아마 비싼 땅이었습니다. 그 상가에도 최근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왕복 6차로 중앙대로 건너편 서면 2번가에는 그나마 1번가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지만 지금 현재 그나마 그래도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 항상 부산 사람 하면 서면에 약속 장소를 정한다라고 하면 거의 주디스테아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주디스테아 건물의 1층 상가들마저도 지금은 공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 그 주디스테아 상가의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주변 서면 상권은 주변에도 심지 않게 1층 상가의 그런 공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유들이 왜 지금 팬데믹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건 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의 영향과 그리고 임대료 영향,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공실이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상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료를 잘 내리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금리 영향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크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물 주인들 자체가 상가 임대료를 가감하게 내리지를 않고 있다. 물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한번 싸게 들이면 10년 동안은 매년 5%씩밖에 못 올리다 보니까 공실이 되더라도 그냥 좀 참고 경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 아니면 금리가 좀 내릴 때까지 좀 기다리자 하는 이런 어떤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상권이 안 좋고 공실이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료를 낮춰가지고 시장 어떤 거래 질서의 어떤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하나의 분석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상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접근성과 가시성, 그래서 큰 대로변에 간판이 잘 보이는 코너 자리, 이런 자리를 옛날에는 권리금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그쪽에 장사를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사람들 대부분 상가의 어떤 임차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SNS로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서 굳이 큰 대로변에 비싼 권리금을 주고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지 않고도 그 골목 안쪽, 골목 상권에 SNS 마케팅과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마케팅 전략이 통하면서 굳이 비싼 임대료를 안 내도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충분히 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서가 깔리다 보니까 이 상권 시장에도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서면 상권뿐만 아니라 뭐 남포동도 그렇고요. 서울에 있는 주요 상권들, 이런 상권들에도 골목 상권과 그다음에 주택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이런 좀 임대료가 저렴한 이런 상권으로 지금 계속 새로운 업종들이 지금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굳이 예전에 같은 이런 상권의 공식들,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아야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SNS를 마케팅을 시대에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상권도 지금 보면 점포 카페 거리가 뭐 임대료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뭐 전리단길 이래 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이동을 했는데, 또 전리단길로 또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이제 점포 사이길로 이동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여기에는 임대료가 너무 갑자기 오른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사람들 심리가 좀 많이 좀 자극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특히 볼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상가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새로운 어떤 경험들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본들이 좀 작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 이제 입지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젊은 상인들, 상가 임차인들은 이런 골목 상권과 주택지 인근으로 지금 흘러 들어오면서 새로운 상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가 부동산 어떤 시장의 침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이를 전망을 해보면요, 상가 시장은 일반 아파트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경제 상황, 경기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가계 소득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식과 모임 이런 것들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상가의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상가 공실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금리를 앞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살펴본다면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상가 부동산, 상가 투자의 메리트가 한번 좀 당분간은 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반해 상가가 이런 어떤 상권이 어려워지고 임대료 공실이 많이 늘어난다 이라 보면 상가 건물의 가치도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건물 주인들은 실제적으로는 상가의 어떤 매매 가격을 낮추거나 임대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어떤 시장에 있어서, 상가 시장에 있어서 좀 위축되고 있고 또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금리와 뭐 경기 상황, 경제 상황이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뭐 빨라야 한 상반기 정도 되겠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좀 하락하는 그런 시점이 좀 실제적으로 부동산 상가 시장이 조금 회복할 수 있고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아마 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어떤 상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가 건물 투자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어떤 좀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좀 유심히 잘 살펴보고 상권을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도박사TV에서는 서면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침체 현황과 앞으로 상가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도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